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지난달 21일까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72번 환자 이후에는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격리된 사람은 지난 10일 이후에 한 명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이 메르스 환자 발생이 중단된 날로부터 4주가 지나면은 공식 선언을 지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 계산대로 한다면 대전 같은 경우는 오는 19일이면은 이 종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충남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 쪽도 지난달 17일 이후에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만 현재 11명이 지금 격리된 상태에서 지금 예후를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관리 대상자 수가 0이 되는 오는 17일까지는 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참 다양하신데요. 대전 시민행복위원들은 상당수가 신규 개발을 원하는 쪽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우선 대전 시민행복위원회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시다시피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체제 들어서서 만들어진 이제 시민 조직인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이 제도화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50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어제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2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는 500명 중에 한 265명이 참석을 했는데 도청사 및 이 도경부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전체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행복위원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 보존과 활용 방안, 또 공간이나 콘텐츠의 구성 방식, 또 입주 시설이나 어떤 기능의 선호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가운데 우선 기존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인 도 본관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철거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으로 하는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이 한 70%가 나왔고요. 그대로 보존 쪽으로 두자는 의견이 30%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뭐 또 무엇을 들어서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행복위원들은 공공기관과 상업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한 56% 나왔고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뭐 공원이나 박물관으로 어떻게 보면 바꿔보자, 이런 의견이 한 4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시설이나 기능에 대한 선호도를 따져봤는데요. 문화나 예술 기능이 한 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녹지 시설, 또 상업 업무 시설, 뭐 교육 연구 기능, 또 공공 기능, 이런 순서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은 또 요즘 그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것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놓고 의견이 지금 갈리는 것이 경제단체 쪽에서는 좀 원활하게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이 지역 경제를 왜곡하는 이 지역 경제단체는 각성하라면서 아예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서다 보니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경제계 쪽에서는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대전개발위원회, 또 대전 충남 경제경총, 또 여성경제인협회, 또 대적 이노폴리스 협회, 이런 단체들이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은 이 메르스 여파로 이 매출 부진이 겪는 이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을 위해서는, 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된 현안 사업이 좀 빨리 재개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갑천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엑스포공원 재개발 사업이나 대전 산단 또 재생사업, 또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이런 것을 거론하면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주장은 그
기자회견 주도한 이들 단체들 대부분이 건설 관련 단체들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의 반대 논리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민사회단체 쪽은 우선 이제 호수공원을 반대하는 단체들로 보면 이제 녹색연합이라든지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또 대전 경실련 이런 게서 한 17개가 지금 뭉쳐 있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위의 이 그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관련 기관들의 어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어떤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역의 어떤 기업으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먼저 되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갑전 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의혹이 있으면 좀 따져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가 구청 사업의 시행 순위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런 경우가 전국적으로도 꽤 드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요. 예전 같으면 그냥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뭐 구청장이나 간부들끼리 모여서 이제 결정하면 끝인데 요즘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예산을 집행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결정을 하는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성구 관평동 주민센터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한쪽의 주민 대표들은 나와서 배울교 앞에 있는 내거리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주민 대표들은 이 관평천의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예산을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그 현장에서 즉석 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세 가지 사업 다 필요한 건데 예. 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 행정이 좀 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15분.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산 넘어 산이네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엊그제 전환을 통과를 시켰는데 하지만 이 동문들 반발이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홍문표 이장우 두 국회의원이 김무성 체제 2기 체제에 입성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갔죠. 1사무부총장. 그리고 이장우 의원은 다시 대변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윤은석 씨라는 분이 622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했는데요. 무박 7일 145시간 25분에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622km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국토 최남단인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인데 대단합니다. 무박 7일간 달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대전 육상연합회 소속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나이가 63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고교 운동부 감독들이 인천체전이나 제주체전 기간 동안에 숙소에서 도박을 한 것이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도박 자금 어디서 나왔느냐? 화투 쳤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제자들, 선수들 식사한 거 이런 거 좀 부풀려 갖고 결국 거기서 빼내왔다는 게 지금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화 엔지니어링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